마감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스닥 낙폭이 좀 큽니다. 지금 2% 넘는 급락세 좀 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황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12월 FOMC까지는 약간 변동성, 그리고 이 변동성이 오펙 쪽에서의 감산 실패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경기에 대한 신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들의 경우에는 옥석가리가 계속 진행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매물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 대주 요건 강화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일부 경계성 매물들이 좀 소화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종목별로 어차피 슬림화가 되는 시장이 앞으로도 진행될 거기 때문에 같이 빠질 때 좋은 종목들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쪽에서요. 오스템 임플란트,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 아모텍,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는 저번에 한중 FTA 이후로는 그 비준 이후로는 상당히 좀 한 12% 이상 급등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 대비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쫓아서 들어가시는 걸 별로 권하고 싶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더 올라갈 주식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고요. 외국인 기관 같이 사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1조 원대 시가총액 기준으로 스몰캡, 미들캡 구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펀드들이 1조 매물을 한 7, 8개월 소화를 하고 거래 수반이기 때문에 주가는 기본적으로 레벨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포지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쪽에서도 보험 확대 적용.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도 좋고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근데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주도권의 움직임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같이 등락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기반 전반적으로 주가 여건 자체가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을 시장 때문에 기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옥석 가리기에 있어서 지금같이 변동성이 나올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부분은 보장성입니다. 이 보장성이라는 측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주식을 사서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게임은 기본적으로 싸게 사거나 아니면 강한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현재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퍼시픽이 싸진 않습니다만 강한 스토리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 화장품 산업 그리고 도시화는 계속 진행되고, 아무래도 퍼시픽이 중국의 그런 화장품 시장 성장에서 MS를 그렇게 뺏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라면은 시간적인 매물소화 충분히 이루어진다라면 이후에 또다시 신고가도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관점에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준은 38만 원, 그리고 작은 기준은 40만 원입니다. 이 40만 원이 지켜지면 레벨업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40만 원이 지켜지지 못하면 38만 원 기준으로 계속 박스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오늘 일단 시장이 약한 자리에서 40만 원을 지킨 모습을 봤을 때는 레벨업 단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같고요. 위쪽으로 45만 원대 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까지도 기간을 놓고 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같이 약한 구간에서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성장주 중에 여전히 한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산업홀딩스가 글쎄 분할되고 나서 아주 강한 흐름입니다. 한 22%까지 오늘도 올라 있습니다. 270억 정도 거래도 되고 있고, UBS 쪽으로 한 16만 주 또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전기차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화장품과 제약 바이오가 선도했던 시장이라면 올 연말 내년까지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소형 태양광 발전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오히려 좀 약할 겁니다. 이쪽은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지 당장의 실적이 그렇게 눈에 띄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찍히는 LG화학 같은 대형주가 선두권에 서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전에 에코프로라든지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 P&E 솔루션 이런 종목들 좀 약해지면서 지금 밑에서 이제 관련 종목군들 찾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산업과 우리산업홀딩스가 좀 눈에 띄는 부각을 받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동일 섹터에서 대형주인 LG화학과 삼성 SDI가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중소형주 쪽에서 계속해서 시세가 돌아나간다는 것은 현재도 여전히 전기차 섹터 종목군들은 시장의 한가운데 있다고 보시고, 트레이딩 내지는 성장 포트 구성에 있어서는 편성해야 될
대상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하락 쪽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CJ CGV, 포스코,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뭐 이쪽 섹터가 오늘 바이오 제약이 코스닥에서는 하락률로 봐서는 업종상으로 거의 뭐 다 1위입니다. 대부분 다 빠져 있고요. 코미판 같은 경우는 한 15% 빠졌다가 뭐 가입 상당히 좀 급반등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셀트리온은 뭐 오전장하고 유사하게 한 3% 정도 계속 밀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셀트리온 사실 뭐 특별하게 재료가 있어서 올라온 건 아니었죠. 한미약품 분위기 타고 올라왔었고 그 분위기로 신고가를 가기에는 좀 부족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84,000원이 유지가 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의 40만 원처럼 셀트리온이 85,000원, 4,000원이 지켜졌더라면은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간 상태에서의 박스가 되는 것이고 그게 되지 못하면은 전체적인 라인이 77,000원까지 박스 하단이 좀 더 깊게 잡힌다 이렇게 의견 드렸는데 후자 쪽으로 일단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초까지는 일단 FDA 자문위원회라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큰 모멘텀 하나가 일단 표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싸게 사면 또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사실 저는 뭐 초보자분들은 지금 위치에서 접근은 사실 어려운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나 뭐 실적을 완벽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대응하시면서 그 보유 기간 중에 재료가 나오면 뭐 보너스로 재료에 파는 형태의 전략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저가 공략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셀트리온 84,000원 이탈 이후에 더 중요한 라인인 77,000원 근접권에 있기 때문에 저가권 한번 노려보시고 리스크가 적은 라인에서 매수해서 무너지면 손절한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CGV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좀 혼재권 장세에서는 아주 싸거나 혹은 아주 좋거나 좋다라는 기준은 지금보다 앞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기반과 스토리가 분명하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CJ CGV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쪽의 영화 산업의 성장과 궤를 앞으로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움직임이고 외국인들도 거기에 대한 배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 6월달 이후에 충분한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박스 안에 있지만 주가가 박스 중심권이자 121선인 115만 원을 넘어왔고 현재로서는 수급이 오히려 그 이후에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CGV 같은 종목은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 조정 받을 때 저가 배수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까지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중국의 영화 산업은 아직도 초동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합작을 해서 영화 제작에 들어가고 있고 영화관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후의 미래 현금 흐름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쉽게 꺾이지는 않을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포스코 보겠습니다. 뭐 철강석 단가가 2009년 이래로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시황이 나와 있습니다. 포스코도 오늘 한 1.18% 정도, 지금 외국계가 좀 창구상으로는 한 17만 주 정도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성장주들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에서의 투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력한 성장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선별 과정과는 별개로 아주 싼 가격으로 베팅을 한다. 즉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나쁜 상황보다 더 나빠진 주가에 베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주가의 바닥권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은 오히려 FMC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FMC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고 나서 달러가 급락한 움직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FMC의 금리 인상은 그동안의 어떤 달러 수요에 대한 기대감,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되면서 달러가 지금 현재 보면 CRB 지수와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 변곡이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상품 가격들 역시도 바닥권역에서의 쇼커버 시세라든지 반등 시세가 오히려 12월 중하순 이후에 나타날 개연성도 있겠고요. 실질적인 연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그런 수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감안한다면 12월 후반부를 공략하는 포인트로서 여전히 가격 투자로서 지금처럼 장이 막 혼재권에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많이 오르고 흔들릴 때 이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견뎠을 때 내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싸거나 확실히 좋거나 둘 중에 하나라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이지 않나 싶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시고 압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감 전략은 좀 어떻게 짜야 되겠습니까? 1955
1950 그리고 665 코스닥 665 정도면 이번 주 일단 만기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FOMC도 앞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의 머니무브나 혹은 긴축 발작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이면 주중 저점권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보여지고요. 종목들도 대부분 오히려 무너진 하락이 아니라 지지권에 근접한 하락이기 때문에 믿고 갈 만한 앞서 말씀드린 아주 좋거나 아주 싸거나 이런 정도의 믿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히려 12월 FMC와 내년도를 준비하는 포트폴리오 재편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